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2016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도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 리졸브 연습과 포리글 훈련을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령부는 참가 인원과 전력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합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대한민국과 영내 안정을 지키는 한미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기 위한 지휘소 연습입니다. 포리글 훈련은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되며 각 군별로 다양한 연합합동 야외 기동작전을 시행합니다. 2016년 키 리졸브 및 포이글 연습이 한국군 30여만 명, 미군 17,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로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 연합연습에는 존 스테니스 항모강습단 등 최첨단 전력이 대거 참가합니다. 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대, 순양함 등으로 구성되며 병력 규모만 7,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스텔스기와 핵잠수함 등 미군의 각종 전략 자산도 이번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작전 보안상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게 포리글과 키 리졸브 연습 일자와 두 연습의 비도발적 성격에 대해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 측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연습에 대해 북진 핵전쟁 연습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고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고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연습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엔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펼쳐집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4,500여 명과 미군 12,000여 명 등 역대 최대 병력이 참가합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엔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펼쳐집니다. 쌍용훈련은 재난 구호부터 기동작전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사작전에서 한미연합군의 상호 운용성과 업무관계 증진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합동 상륙훈련입니다. 7일부터 18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 해병대 병력 4,500여 명과 미 해군 해병대 12,0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한미 양국군 함정 30여 척과 항공기 50여 대를 비롯해 호주군 100여 명과 뉴질랜드군 60여 명도 참가합니다. 특히 12일엔 한미 양국군이 포항 독성리와 화진리, 도구 해안 일대에서 모의 상륙 강습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적의 해안 방위선을 침투해 상륙 거점을 설립한 뒤 병력과 지원군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선 기동상륙 작전과 함께 한미 간 참가 부대의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쌍용 훈련에서 구축되고 지속된 관계는 한반도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시설대대가 2016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유사시 전방에 작전기지를 건설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7함대 소속 건설대대 장병들이 처음 참가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장 지역의 작전기지 건설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공 작업이 한창인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장입니다. 한미 건설 기동대대 장병이 힘차게 못질을 하고 설계 도면에 맞춰 정확히 나무를 잘라냅니다. 나무 뼈대가 완성되면 힘을 합해 신속히 옮겨 나릅니다. 목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위성 통신 체계를 갖춘 작전지휘소와 경계초소, 장병 수경 시설을 건설하는 것. 축구장 2개 규모의 연합작전기지를 건설하는데 일주일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방 작전기지 건설은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작전사 시설대대는 이러한 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미군과 함께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시설대대와 미 7함대 소속 건설대대 장병들이 작전기지 건설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호흡하기는 이번이 처음. 빠르게 발전하는 선진 건축기법과 기술, 장비 등을 상호 교류하고 습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끈끈한 전우회로 뭉친 한미 기동건설대대 장병들. 위 빌드, 위 파이트.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구호 아래 한미 장병의 막강한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적,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이어 우리 정부가 8일 오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을 거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대북 물자 반출 통제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 정부가 북한 선박 진통호를 몰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770호 채택에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북한을 들른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러시아산 유연탄을 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다시 선박에 옮겨 국내로 들여오는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중단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급조폭발물 대응 훈련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테러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장 개장은 급조폭발물 대응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위험성 폭발물과 급조 폭발물, 위험성 폭발물 개척반 전문가 육성에 힘써온 육군 공병학교는 각종 장애물 제거와 대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전문화된 급조 폭발물 전용 훈련장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지난해 1월부터 공사비 4억여 원을 들여 240여 평 규모의 급조 폭발물 훈련장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일 개장한 훈련장은 다양한 형태의 급조 폭발물을 설치해 교육생들이 보다 실전적이고 전문화된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는 16-1기 초동군사반을 비롯하여 전 교육과정에 급조 폭발물 대응 훈련장을 활용한 교육으로 주도적 창의적 사고를 견지한 정예 전투공병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이론과 실습, 종합실습 등 재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훈련간 실제 전장 효과 묘사를 통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공군이 6.25 전쟁 당시 250번이나 출격하며 미국과 한국 공군을 이끌었던 고 디네스 미 공군대령의 일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 추모식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와 테런스 오셔너시 미 7공군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고 디네스 대령의 유족 차남인 에드워스 S 씨와 고인의 후원을 받았던 전쟁 고아 출신 5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 디네스 대령은 6.25 전쟁 당시 바우트-1 부대장으로서 F-51D 전투기 훈련과 전투조종사 양성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한국 공군의 단독 작전 수행 토대를 닦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애기에 새겼던 문구인 신념의 조이는 오늘날까지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필승 투혼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네스 대령은 전쟁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일사후퇴 때 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안전하게 제주도로 이송하는 작전을 이끌었고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 후에도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군 인권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각 군과 소속기관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올해 군 인권교육은 지휘관급 간부의 인권의식 향상과 병역 내 장병교육의 생활화, 군 인권교관의 역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아울러 의료, 사법, 교정, 상담 업무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업 체제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훈련병, 전입신병, 선임병, 분대장 등 단계별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간부들은 양성 보수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부대별로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를 지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 인권교관 교육과정과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을 업무 영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해군 해병의 훈련 모습 등을 준비했습니다. 네, 1980년대와 90년대의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보시죠. 정예부대 육성을 위해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해군 해병 제9118부대에서는 지난 3일 각급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갑 전술에 대한 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범 훈련은 북괴가 전면 남침을 개시해왔다는 가상 아래 실시됐는데 이에 맞서 9118부대는 즉각 기갑부대를 투입함으로써 보전포의 협동작전은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 투입된 전차와 LVT는 동부대가 평소 개발한 전술적인 운영면이 12분 발휘됐으며 보전포의 새로운 상호 지원 요령을 거듭하는 한편 LVT가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산악지대 내륙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는 병력 수송 차량의 역할도 조명되는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 동부대는 이날의 보전포 협동작전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임전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팀 스피리트 85 한미연합훈련에 대비한 도하작전 시범이 육군 승진부대 야외 훈련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시범은 육군 승진부대장을 비롯해 육군 맹호부대장, 육군 제786이 부대장 및 육군 승진부대 예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4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팀 스피리트 85 훈련에 따른 도하작전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도하작전 계획 수립 절차와 도하 지점에서의 전술적 행동, 도하 장비 운영 요령 등을 중심으로 한 이날 시범은 실전과 같은 상황 부여 속에 전개돼 참관자들로 하여금 전술 운영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공군 조종사들의 초중등 비행훈련용 항공기인 웅비의 독자 개발에 성공, 내년부터 실전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훈련기 사업은 지난 88년도에 착수된 항공기 독자 설계 연구 개발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를 맡고 대우중공업이 주계약 업체로 참여했습니다. 15 전투 비행단에서 시험 비행이 실시된 웅비의 주요 재원은 엔진 출력 950마력, 수평 시속 시간당 480km, 고도 11km, 채공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영국의 쇼트 투게너와 스위스의 PC9 등 외국의 주요 기본 훈련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한독 양국의 군수 관계관들이 독일 국방부에서 군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나 재난구조 등의 분야에서 군수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다양한 국방복지 정책을 엮은 2016년 병복지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최근 시행된 희망준비금 제도나 전후사랑 보험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발간 부수를 기존보다 2배 늘린 5만 부를 제작해 전군 생활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가 국방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감사관은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오는 17일까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가 제252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3월 2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북한에 대한 방어 연습입니다. 이에 북한은 총공세에 진입하겠다는 위협 등 도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들의 도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